저는 퀸스 칼리지 석좌 교수로 있는 민병갑 교수입니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 마크 람지어라는 그 백인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법대에 있으니까 일본 우익들이 그동안 미국에서 역사 전쟁을 계속 이제 기린비 세우는 거 방해하고, 이걸 오래 하다 전부 패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 LA에서 계속 기린비가 세워지고, 뉴욕에도 세워지고, 미국에서 14개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돈을 투자해서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데, 계속 서부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동부에 있는 바로 마크 람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이게 아주 가장 적당한 인물이거든요. 그 미국 학대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놓아야 이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2021년에 처음 그 논문이, 짧은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여러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논리로서 이긴다고 65페이지 되는 그런 논문을 이제 하버드대에 그 세미나에 발표해서, 거기다 이제 세미나 시리즈로 하버드대에만 남겨놔서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거기에 접근을 못하니까. 처음에 이제 나온 것이 큰 여러 학자들의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일반 학술지에는 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액세스할 수 없는 하버드대 이제 그 논문집 넣는 걸 거기에 이제 넣어놔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나. 그러다 이제 그 생각이, 여성학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은 저널 에디터를 컨택을 해서 거기서 스펙셜 이슈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여성 저널을 컨택하니까 한 군데 이제 국제 여성학 그 저널에서 에디터가, 그 전에 일본에 비지팅 스칼러로 갔는데 그 역사 수정조에 볼 수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에 제가 이제 거기에 어프로치해서, 이제 그러면 스펙셜 이슈 하면 보통 7명이 들어가야 책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거를 위안부 문제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사실 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이슈를 알려면은 이제 한국어도 알아야 하고 한국을 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학자들이 없죠. 이제 저 경우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여기 지금 그 위안부 책이 2021년에 나온 게 이게 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7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1번 가고, 그래서 백인들은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증언집 같은 게 전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 없어서 우리가 7명을 골라야 할 텐데, 스펙셜 이슈로 해서 결국은 강성현 교수, 성공회 대학 이제 그분하고 토모미라고 일본 이민자인데, 그분은 이제 몬타나 대학 인류학 교수인데, 그분은 일본 이민자인데 일본을 다니면서 그 운동을 한 분이에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위안부 이슈는 자세히 모르는데 일본 그 역사 수정주의가 어떻게 하는 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조인했어요. 머킨슨이라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안부 운동을
한 백인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글도 잘 쓰는데 그분 두 분이 조인하고 강성현 씨 나 이렇게 4명밖에 없게 됐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책 하나를 만들려면 7명이 해야 하는데 4명밖에 없어. 내가 또 이제 인트로덕션을 써가지고 나는 이제 논문을 2개 쓰고 그래서 사실 논문이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거기에 갈 때 콘트랙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콘트랙을 정말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갔으니까 일본에 있는 그 포주하고 일본 군에 있는 포주하고 서로 노동계약을 맺었다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들이 왜 증언하는데 계약받았다는 사람 하나 없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 때문에 다 타버렸다는데 그게 그럼 할머니들 기억에 있을 거 아니야. 전부 증언한 건 그분들이 거기서 경험했는데 아무도 콘트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그럼 콘트랙에 대한 증거를 대라. 못 된다는 거야. 그냥 전쟁에 다 없어져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악의하는 것이 남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걸 크게 이렇게 과장해서 이제 할머니들 몇 명이 돈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건 어디냐면 일본 장교 클럽에서는 돈을 주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한 5분이 주로 일본 여자들이 있었다고. 거기서는 잘 대해주고 돈도 받았는데 할머니들이 한 8명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할머니들 여러 사람을 통계적으로 내가지고 이 사회과학에서는 숫자가 아니고 몇 프로가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80%나 머저리티나 프리더미넌 머저리티가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지. 자연과학과 다르게 완전한 건 없다고. 근데 할머니들 한 너댓 명은 자원한 사람도 있고 자원했다 해도 거짓말하고 가서 그렇게 심을 줄은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몇 명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또 부모가 팔은 것도 한 17%, 전부 합치면 이제 19%인데 나머지 81%는 완전히 강제로 끌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 동원이냐 자발적 참여냐 하는 걸 결정을 하면 첫째는 동원 방법, 그 다음에 둘째는 자발적으로 갔어도 가서 나올 수 없고 강제로 거기에 리테인하고 계속했으면은 그것도 성노예라고. 그런데 이건 두 가지가 다 성노예라고. 동원할 때도 강제 동원이고 대부분 강제 동원이고 물동 이기고 가는 사람은 그냥 밀어붙이고 데려가고 다 그런 식으로 또 부모 앞에서 딸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다 강제 그걸 우리가 다 보여줬죠. 근데 그 사람은 강제 동원이 없다는 거야. 그건 아주 증명하기 아주 쉽지. 그 할머니들 갖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할머니들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할머니들이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게 틀려먹은 거지. 일본 역사 수정주의하고 다른 게 하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람제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하는 걸 대표해서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잡힌 거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우익은 뭐 그걸 영어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전부 일본 말로 해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일본 정부도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같은 말을 하게 한 거라고. 그래서
저 토모미는 그런 일본 우익을 잘 파헤치고 또 가령 람제어가 이제 그 보스턴 영사관에서 이 사람한테 그 아주 훈장을 준다고 그쪽에서 이제 활동했다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증거를 전부 보여주는 거죠. 예, 백인 머킨슨이라고 예, 그분은 그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정의연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저 디렉터였고 또 서부에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린비 세우는데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활발하게 하고 또 학교에 이제 그 카리큘럼을 바꿔가지고 위안부 내용을 거기에 넣자 또 교과서에 넣자 이런 운동을 한 분인데 그분이 또 그 미국 변호사 협회 세크리터리라고 그래서 법적인 거 잘 알고 그래서 그분 내용은 지금 이제 여성 파워가 커져서 미투 운동도 강하고 이런 시기에 일본은 거꾸로 간다는 거지. 람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국 정대협에서 그 사람들을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 증언집 103명 증언집을 만들었냐 하면은 8권이 나왔는데 이제 한 권씩 할 때 한 사람이 정대협 그 대표가 에디터가 되고 이걸 이제 모집한다고 이걸 증언을 받을 사람을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건 여자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남자들은 이제 그건 성문제 얘기를 안 하니까 인터뷰를 여자들이 해야 한다고. 그럼 여성학 한 사람들이 뭐 교수나 뭐 그냥 강사들 뭐 석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은 책이 8권 나왔는데 한 권 할 때마다 한 뭐 15명, 12명 이렇게 그러면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퍼스널 내러티브라고 그 할머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할머니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103명을 인터뷰한 게 아니고 1992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났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한 권씩 했는데 그러면 정대회 간부들은 전혀 책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그 12명이면 12명 인터뷰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할머니를 만난다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한 할머니를 맡아서 그분들 기억이 애매해서 이리다 저리다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5, 6번씩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실이 안 맞으면 다시 물어갖고 그걸 고치고 그러니까 사실 위주로 굉장히 노력해서 한 인터뷰가 할머니 하나를 맡아갖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서로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내가 그 과정을 보여줬는데 람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대협 간부들이 그분들 적당히 해갖고 그냥 전부 거짓말 썼다는 거지. 그래서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게 틀리는 건 할머니들이 위안소에 다 딴 데 있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맞은 거라든지 강간된 거 그런 얘기가 아주 비슷하다고. 그런데 특히 이제 3군데서 중국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국이나 딴 나라는 일본이 점령한 나라에는 그
그 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바로 그 동네에서 가서 동네 이장한테 여자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불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강간을 뭐 한 5개월 하면 다 그냥 우연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골에서 금방 죽고 나온다고. 중국 사람은 아주 굉장히 험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일본이 침략한 나라고 점령한 나라고, 한국 위안부는 식민지니까 이제 하나의 시민으로, 이제 일본 시민으로 취급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대만하고 한국 위안부는 대만도 식민지거든. 전 세계에 다 데리고 다녔다고. 뭐 태평양도 데리고 가고 일본 군인 있는 데는 다 갔다고. 물론 위안부 3분의 2가 위안선 3분의 2가 중국에 세워져. 중국이 넓은 땅 아니에요. 뭐 상하이, 광동, 뭐 할빈 이렇게 많으니까 한국 할머니들도 3분의 2는 중국에 있었고, 나머지는 또 이제 뭐 인도네시아, 그 화란 식민지라든지 필리핀,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일본군이 있는 데는 다 퍼시픽 아일랜드, 구암이라든지. 그래서 그 할머니들 증언이 믿을만 하다고. 그거를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거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 원하는 답을 주게 해가지고 성노예를 만들었다는 말은 틀렸다고. 지금 앞으로 람제어가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 논문을 처음에 이제 출판한 법경제의 저널이거든요. 그 지금 거기를 이제 우리가 공격해 갖고 억셉터블 하지 않은 논문을 이렇게 통과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저널에 한국 법대 교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에디토리얼 커미티인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서 사표 내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람제어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인 저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저널을 에서 그걸 빼내라고. 그런 거 리트랙트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받았다가 그게 퀄리파이가 안 돼서 그냥 빼내는 걸 리트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주장을 했죠. 리트랙을 해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심사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식 논문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결정에 따라서 달리다. 근데 2, 3년이 지금 걸리거든. 그게 거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람제어는 어디에 더 출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만들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지. 섹슈얼 슬레이브리라는 증거가 다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UN 휴먼 라이트 커미션이나 딴 그 국제 그런 인권위원회에서 전부 이건 성노예라고 해가지고 일본한테 그 레조루션을 보내서 사과하고 이걸 정식으로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UN 기구에서 국가에 권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실 프레셔 무적이 일본이 받았어요. 그 미국에서 2007년에 그거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돼 갖고 그것도 일본에 보내서 그 UN 휴먼 라이트 기구에서 보내는 똑같은 얘기를 이걸 처음에 이 사실을 확실히 파헤치라. 처음에 사과하려면 다 내놓아야 돼요. 자기 서류를 내서
몇 명이 그때. 근데 지금 일본에서 서류를 많이 태우고 지금 안 내놓잖아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해라. 성노했다는 거. 인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그건 정식 사고가 아니라고. 이제 셋째는 그 할머니들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레퍼레이션이라고 배상을 해라. 그냥 컴펜세이션 보상 돈이 아니고 배상이라는 건 그런 정중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스텝을 밟아서 자기들이 범죄해서 그분들을 과거로 완전히 돌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배상이고 그냥 보상이라는 건 그냥 돈 주는 건데 일본은 지금 계속 돈 줘갖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인정도 않고 정식 사과도 않고 그게 문제죠. 일본은 자민당의 정권을 잡고서 자민당 간부들이 전부 아주 우익 그 역사 수정주의라고 1992년에 자민당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연입정부를 세웠다고. 이제 그때 뭐 사회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때 이제 1992년 정식으로 인정했어요. 강제 동원했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 바꿔가지고 아베는 2012년부터 정권 잡아갖고 아베 정부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이 앞으로 사과할 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학자들을 장학금 주고 데려다가 그럼 아주 좋거든요. 일본 가서 돈도 나오고 교수들 안식년에 가갖고 그럼 이제 거기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받는 사람이 있죠. 다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작전으로 지금 나간다고. 작년에 여러 대학에서 위안부 문제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LA에서도 3군데 하고 또 독일 가서도 괴테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딴 대학에서 강연하면요 90명 학생 2클래스 애들을 동원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듣고 학생들은 나한테 물어본다고 걔들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거를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주면 하겠다. 그 사람들 이모셔널이 이런 걸 들으면은 다 뭔가 이거로 해서 싸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런 위안부 강연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내 계획이고 뭘 또 새로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연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